같고. 자, 이게 과거에서 현재까지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출산의 패턴은 유지가 된다 이거지. 저출산의 패턴은 유지가 돼.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들어온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는 고령화라는 거야. 저출산은 유지. 고령화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저출산은 출산 장려 정책을 써볼 수는 있어요. 장려책. 근데 이거는 서유럽에서 지난 40년간 했는데 출산 장려를 결론은 뭐다? 답 없다 이민 받아라. 답 없다 이민 받아라가 결론이야. 지난 30년간 엄청난 돈을 다 쏟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저출산이 된다란, 저출산을 고치겠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 그냥 이민 받아라.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매년 40만씩 이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급속히 경제가 축소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장려책, 정책을 한번 구사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말고는. 근데 전쟁은 우리가 하면 안 돼. 그쵸? 이렇게 된 사회를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의 세대는 일을 한다는 거고, 일하는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고,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세대인데, 이 세대는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세대다. 처분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고, 얘는 돈으로 소비를 하고 자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관련한, 내가 투자를 한다라면 자산 시장에 관련한 여기는 공급자, 수요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 그쵸?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는 공급자 대비 수요자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렇게 변한 거죠.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였다란 말이야. 지난 기간은. 이해되죠? 이 인구 패턴이 유지되면 계속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이 인구 패턴이 유지되면. 이해되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데 그래서 공급자 대비 수요자들이 계속 증가해왔어. 그간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딸리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요. 대표적인 게 토지, 그리고 주택,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하고 하는데 금방 집 확 헐고 막 짓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동산이 그간 떴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로 가면 어떻게 돼?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가진 층하고 집을 이제 새로이 수요층이 있는데 수요층이 여기에서 줄어드는 거죠. 공급층은 늘어나 있고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두꺼운 인구들은 올라가서 장수를 하시고 이 인구층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수요가 지금보다 점점 감소를 해. 그쵸? 이거 앞으로 지금부터 여기까지를 수축기 패턴, 수축기 사회. 과거부터 여기까지를 확장기 사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확장기 사회는 공급이 딸리는 게 많이 올라간다. 반대로 수축기 사회가 되면 사회로 가면 어떻게 돼? 공급이 늘어나. 수요가 줄어. 그러면 재고가 조정되지 않는 자산, 수요에 맞게 공급이 줄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유지되는데, 공급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 토지 봐봐. 없앨 수 있나? 버젓이 있는 토지. 주택 부셔? 내 등기 다 돼 있는데? 재고가 늘어도 재고를 줄이지 못해요. 그치? 내가 쌀 가게를 열었는데 옆에 정부 및 창고가 있는데 쌀이 그득그득 차 있어. 쌀값을 높여받을 수 있냐라는 거지. 여기에 막 불이 났어. 그래서 다 재고가 소진됐어. 그러면 내가 쌀값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재고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쌀값을 세게 부르냐 이거죠. 이해되지? 재고가 조정되지 않는 자산은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자, 그게 이제 큰 패턴이다. 그래서 좀 먼 미래에 우리 고객이 노후를 은퇴를 할 시점에서는 우리 고객도 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은퇴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서 연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노인네들은 잘 안 쓰죠. 그렇죠? 근로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 한정된 그때까지 모인 자산을 어떻게 쪼개서 처분해서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걔게 노인의 삶을 봐봐. 근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지. 사회 전체의 내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고 이 밑으로도 시장이 크지도 않아. 그러면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확대하고 은행 빚을 갖다 쓰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성장, 저금리는 앞으로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자신 재무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뭐 할 거냐? 첫째가 이 시대에 수축기가 고령화 저출, 고령화 사회를 내가 보내게 될 텐데, 어느 선진국의 그 트랙을 따라가 봐도 그렇고, 이때는 자산을 나 대신 안정적으로 굴리거나 지가 알아서 처분해서 나한테 소득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내중에 내수가 안 좋으면 상권이 죽고 그럴 텐데 상가 임대 소득이 높겠냐라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주는 것, 자산만 있으면 소득을 보장하는 것, 자산을, 일본은 금리 0%예요. 자산 그대로 있지 자산이 소득을 주진 않아. 원금을 꺼냈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자산이만 갖다 맡기면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대세라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연금입니다. 연금 들어놓으면 모아놓은 걸 준다 이거지. 근데 당신의 수명과 관계없이, 수명은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수명과 관계없이 모아진 재산을 내가 N년을 살면 N분의 자산만큼을 꺼내 써야 될 텐데, 이 N이 계속 늘어나면 이 매월 받는 금액이 떨어질 텐데, 이 연금은 이 N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평균 수명으로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매월 받는 것이, 내가 이걸 N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매월 받는 이게 고정돼 버리는 거죠. 보증이 죽을 때까지 별다리 굴리는 재주가 없더라도. 기업은 일반 개인보다는 더 잘 굴리고 외국에서도 굴려줄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거나.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 초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는 건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필요한 거니까, 자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내 소득을 만들어낼, 나를 대신할 아바타. 자산 클수록 소득이 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자산을 구입한다 이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아파트 팔고 5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자산은 나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면 연금소득이 가장 유망하다. 두 번째, 그러면 그때까지